오늘 사실 장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스닥 많이 빠졌다.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관세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오늘 시작부터 좀 속이 쓰리고 막 걱정되고 그랬는데요. 제가 누차히 말하지만요. 이제 막 한 방에 막 삼전 하이닉스가 막 십몇 프로씩 막 떨어지고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이제. 어. 이제 적당하게 지켜질 거 지켜지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러한 횡보 시장이 만들어진 이유와 오늘은 횡보 시장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대한강통신도 저 친구들 따라서 움직이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대한강통신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 대한강통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온도는 어떻게 봐야 되며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런 이야기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강통신 괜찮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선 지금 이 친구의 지지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60일선 뭐 몇십일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5일선을 받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주가에 급등락을 했을 때가 보통 지지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으로는 여기서 급등을 땅땅 해 버렸잖아. 갭으로. 이거는 완전 그냥 일봉이 그냥 선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날 종가 그러니까 이날 종가가 9천 상한가죠. 상한가 간 날. 상한가 간 날 종가가 9,410원이에요. 그래서 9,410원이 아랫자리로 보시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 위쪽 저항대 보이시죠? 이게 정확하게 얼마지? 이날 시가거든요. 11,660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스권을 조금 밟아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각보다 지금 횡보세가 많이 심해요. 횡보세가 강력해졌어요. 빠져도 사실 뭐 더 안 빠지고 뭐 올라도 사실 더 못 오르고 약간 요러한 구간들이 만들어진 연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개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뭐 우리처럼 힘들게 막 돈 벌어가지고 그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 손들이 많았어요. 이 큰 손들이 본래는요 부동산 쪽으로 많이 사고 팔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에 개인들도 그렇죠. 집 살려고 돈 모으고 사고 팔고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돈들이요 결국은 집을 살려고 모아놨던 예금들 적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주식판으로 들어온 거야. 왜? 집을 못 사니까. 집을 못 사니까 왜 대출도 뭐 2억 이하로 막혔지 뭐도 뭐 막혔지 이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요. 집을 못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그럼 어떡하지가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 하면은 예, 맞아요. 집을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못 사고 주식으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때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뭐 실적이 나오면서 다들 광기로 막 더 산 거야. 막 예금 깨고 적금 깨고. 그랬던 돈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요.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알던 주식시장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은 떨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거의 한 3달 정도 동안에 외국인들이 10조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냥 그거를 다 들쳐 먹으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는데도 올라가는 이상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예단이 안 되고 아무래도 그 코어 자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급등락이 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장 오늘 떨어지고 있죠. 내가 오늘 지금 시장 개요를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아마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밀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은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고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오히려 정상화 된다는 거야. 급등락이 없다는 거야. 코어가 외국인이고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코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없다는 거야. 물론 이 정도면 많이 빠지는 거지. 옛날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5% 빠지는데 이게 뭐 정상적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보단 낫잖아. 예전에는 뭐 음식으로 치면 핵 불닭볶음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진라면 매운맛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라면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적당하게 박스 구간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호재거리들, 솔직히 빅테크 호재거리들 많잖아. AI가 결국은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 한다잖아.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야, 니네들 현금 유동이 돼라고 이야기할 우려스러울 정도로 빅테크 투자를 할 거래. 이러면은 뭐 물론 투자하는 애들을 볼 때는 우려스러운데 어찌되었던 메모리, 그 다음에 AI 그 데이터 센터 이러한 관련주들은 야, 이거 좋은데라고 하면서 실적들의 호재를 머금으면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는 분위기야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돈 없다, 솔직히 말해서 돈도 없다, 물탈 돈도 없다 이런 형님들 많으시잖아. 그런 분들 다들 있잖아요.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우야논노 어쨌든 주식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뭐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떨어진 거 맞거든요. 근데 다른 주식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 모가지 붙어있는 상태로 숨 좀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슬슬 버티다 보면은 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솔직히 물려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꾸 뉴스든 어디에서든 한국 주식시장 죽었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뭐 개미들 돈 다 떨어졌다,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은 곡소리 날 때다. 곡소리 날 때 들어가기가 좋아요. 작년에 딱 그랬어요. 작년에도 작년 한 4월달, 5월달에 대통령 바뀌기 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때 뭐 한국 주식시장 망했다, 죽었다, 한국 경제 죽었다, 환율 1,4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들렸단 말이야. 나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주식시장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첫 번째로는 일단 그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대장의 모가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명맥상백하게 우리 시장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예요. 이 두 친구의 대가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죽었다 망해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야. 하이닉스 뭐 솔직히 180만 원 한 요 정도 선이면은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가지 떨어진 거 아니고, 삼성전자 아직도 25만 원 뭐 이 수준 유지한다.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야. 마치 옛날에 그 견훤과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붙어가지고 신순겸 장군 죽고 뭐 주변 부하들 다 죽고 해도 왕건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견훤을 이겼잖아, 무찔렀잖아. 딱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모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주식시장 올릴 거라는 느낌이 팍 들어. 이렇게 또다시 생각하는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딱 작년에 이랬단 말이야. 작년 분위기랑 비슷해. 곡소리 날 때는요,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게 저는 타점을 잘 잡아드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땠냐 하면요. 작년 4월 달이요.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삼성전자 뭐 망했다 하는 삼성전자를 56,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물도 한번 탔어요. 제 3점 평단이 55,300원인가 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거 잡아드렸을 때 야, 이 미친놈아 삼성전자를 왜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명백상백하게 지금 대장이죠. 여기다 같이 들어간 거 같은 날 똑같이 로봇 들어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넥스트레이드로 샀어. 그때 당시에 넥스트레이드로 안 사는데 넥스트레이드로 샀어. 거기에다가 그 다음날 2025년 4월 15일 현대차 다음날 샀어요. 184,600원. 이때 현대차도 야, 현대차 끝났다, 이걸 왜 사는 됐는데 로봇 투자하는 거 알았거든.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운동 시작하니까 재명이 형 저탄소 공약 썼다, 수소 가자 그러면서 두산 퓨얼스, 뭐 여기에다가 바이오도 사거든요. 보통 이게 바이오도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요. 선거철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래서 3,000당 제약까지 13만 9천 원에 샀어요. 이거 그냥 형님들께 타점 잡아드린 거야.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때 당시에는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주가 시장이 오르나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힘을 써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를 할까 싶었는데 너무 뻔하니까 반도체 아저씨가 사실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고 실제로 정보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나는 현대차가 작년이죠. 작년 4월 15일날 현대차가 이제 로봇 쪽으로 뭐 계속해서 뜰 것 같다, 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거기에다가 사실 당시에 대통령은 거의 민주당이 잡을 것 같아서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하면은 로봇 좀 많이 뜨겠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찌되었던 현대차를 조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실제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잡아가셔서 타점 잘 잡으시면은 이 시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역전할 만 하거든요. 요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당시 현대차 4월달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야. 고점 치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일정 순간부터 좀 안 떨어지면서 뭔가 조금 받쳐지는 이런 분위기와 뉘앙스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님들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야 지금 로봇주 심상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지. 이게 반도체 아저씨가요 정보력이 없지 않아요. 되게 좋지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그냥 유튜브에요 반도체 아저씨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치면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5개월 전에 야 호남에 원전 세운다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정부에서 자꾸 예타 관련해서 전기전력 전문가들을 파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호남에 드디어 원전 세우네. 원전 전문가도 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호남에 원전 세운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2026년 1월 29일이야. 이때 딱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지. 그 호남 반도체였던 거지. 해가지고 이미 연초에 이렇게 호남 땅에 정부가 뭐 하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비슷한 정보의 예예요. 그래가지고 로봇주들도 이제 그렇고 뭐 지금 엔비디아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 이거 하는구나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간 거예요. 4월달 이때 들어가가지고 뭐 사실 쭉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고 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냥 냅둬. 어차피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로봇주도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좀 재미없었지.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장님들이 쭉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아이씨 재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얘가 그냥 갑자기 뽕 한번 뜨고 힘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무시무시하게 굴러가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했을 때 다들 물어보는 거야. 안 팔아야 했는데 야 2배 뛰기도 안 됐고 로봇 이야기 안 났다. 이제 AI가 나왔다. AI 다음에는 뭐냐? 로봇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중국 봐봐라. 지금 로봇부터 했다가 박살나고 지금 AI 목매고 있잖아 하면서 다음은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젠스랑 로봇칩 그 다음에 삼겹살자 깐부치킨에서 황 사장이랑 우리 정인선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치킨 한 마리 뜯고 막 그러니까 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조금 안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요. 작년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야 뒤졌다 이거 좆됐다 이런 분위기인데 솔직히 현대차는 대장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대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모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들어갈 만한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력과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그런 거야. 반도체가 대장일 거니까 여전히 반도체. 왜냐하면은 어찌되었던 일론 머스크라는 양반도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 세상에 이 AI가 결국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 전력일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테슬라 역시도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대장님 따라서 대장님 친구들 일단 반도체가 제일 먼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러한 소부장들.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 말했죠. 전기 전력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호남 반도체, 뭐 메가 반도체 이거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호남에 물 부족하고 전기 부족하니까 앞에서 말했던 전기는 했으니까 물 관련된. 좀 쉽게 보면은 4대강 했을 시절에 4대강 관련 주 친구들이 아마 비슷하게 이 영산강 이런 것들 수도 정비하고 해가지고 반도체에 필요한 물들 보충하겠지.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사가면서 어쨌든 중간중간 뜨문뜨문 바이오도 한 번씩 빵빵 뜨는 것들 분명히 세력들이 가지고 놀면서 반도체 아저씨 정보력 좋으니까 이러한 정보력들로 한 입씩 해버리면 된다고요. 요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뭐 타점 잡아 드릴게요. 얼마든지. 이거 그냥 010-8380-8354번으로 그냥 단순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서 보셨듯이 뭐 현대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뭐 안 꺾이고 그냥 들어갔어요. 뭐 막말로 삼천당제약 이런 거는 12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좀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반도체 아저씨 정보력으로 싹 잘 빼면은 나올만 하단 말이야. 요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매매를 하다 보면은 형님들이 아마 지금 이 힘든 계좌 시장에서도 조금은 좀 숨이 쉴만해질 거예요. 자, 이거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나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걸로 그냥 나도 유튜브 수익이나 좀 내려고 그래요. 이걸로. 유튜브 수익 내는 걸로 그냥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우리 애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요. 해서 유기견센터 봉사활동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도 월급이나 이 주식 투자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누라 돈이고 우리 새끼들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학 시절부터 교육봉사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고아원은 애들 데리고 가기 그래.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까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남들 도와주면서 살 테니까 형님들도 좀 이런 것들이랑 좀 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형님들 이제 9회 말 역전 말로 없는 때릴 수 있는 뭐 하다못해서 끝내기 희생 플레이라도 날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형님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정보가 귀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뭐 좀 힘 좀 내면서 멘탈 좀 잡고요. 자, 영상 마무리 합시다. 종목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님들이 결국 알아가셔야 되니까 자,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한광통신을 막 뒤지게 안 좋다라고 보는 사람은 솔직히 좀 정신병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장에 어찌되었던 좀 안티들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막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멘탈 잡아가시면서 좀 이것들 하나하나씩 해결이 될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 틀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멘탈 잡으면서 가다 보면은 대한강통신도 결국은 지금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올라갑니다. 내일 떨어집니다. 이런 걸 나한테 바라지 마세요. 그걸 바라면요. 그게 토토예요. 그게 도박이고 그게 토토예요. 결국 올라가기 때문에 버티면서 어쨌든 간다. 버틸 그 건덕지를 잡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 이런 거 안 틀려. 알잖아요.